3기 신도시 역세권 등 핵심 요지의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 거주가 가능한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합니다. 최근 사명을 변경한 이현우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21일 경기도 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주거 서비스를 위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근본 정책 제안은 기존 분양주택 확대만으로는 근본적 주거 안정 해결에 한계가 있고 소득, 자산, 나이 등 입주 자격 제한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주거 안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현욱 GH 사장은 앞으로의 주거 서비스는 수돗물 공급과 같이 복지를 넘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주거 유형인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30년 이상 평생을 거주할 수 있는 신주거 모델이며 사업자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공급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에만 475만 가구 중 44%에 달하는 209만 가구가 무주택 가구로 이 중 취약계층 및 신혼부부 등 약 8%의 가구만이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어 나머지 무주택 가구 36%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며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현욱 GH 사장은 무주택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경기도형 기본주택 대량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정책 제도 개선 사항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무주택자 대상 장기 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핵심 지역 역세권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고 주택도시기금 융자율을 1%로 인하하는 등 자금 조달 방법을 개선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 허그 등이 출자하는 장기임대 비축리츠 신설을 제안, 건의할 예정이다. 공사는 현재 경기도 기본주택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를 모색 중에 있으며 분양주택 위주인 기존의 사업 방식을 임대주택 건설 위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 3기 신도시 지역 내 주택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보편적 주거 서비스로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추진계획 발표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주체와 손잡고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나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이 주변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도 살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을 국내 최초로 추진한다.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 비싼 임대료 등 기존 임대주택의 한계를 보완하자는 것이 도입 취지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2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 철학인 공정을 주택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주거 안정과 사회 통합을 추구하는 경기도형 사회주택을 도입한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시범사업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주체가 소유하는 장기 임대주택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주택을 말한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대량의 주택을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점이 있지만 소득 기준으로 입주자를 결정해 소득계층별 차별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간 임대주택은 높은 임대료가 단점으로 꼽힌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이런 기존 임대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민 주거 안정과 공급자인 사회적 경제 주체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범 사업은 사회적 경제 주체가 희망 토지를 제안하면 이를 도가 매입해 소유권 확보 후 30년 이상 저렴하게 임대하는 토지 임대부 방식이다. 임대부지에는 사회적 경제 주체가 주택을 건설,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관리하고 조합원에게 주택 임대를 진행한다. 도는 주택의 60% 이하는 일반 공급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 다양한 정책 대상에게 40% 이상을 특별 공급할 방침이다. 주택 운영과 관리는 비영리 사회적 협동조합인 입주자 협동조합이 맡게 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토지 임대를 통해 절감한 사업비가 주거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장애인과 고령자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설계인 이른바 베리아 프리 설계를 20% 이상 적용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뿐 아니라 장기 거주하면서 고령화하는 입주자들이 주택의 물리적 조건 때문에 이주하거나 활동의 제약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치다. 이 밖에도 전용 면적은 세대당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체 공간을 전용 면적의 10%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공동체 공간의 용도는 입주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건축 설계 시 사업자별 창의적인 아이템, 특화 서비스, 신재생 에너지 등을 적용할 경우 사업자 평가 시 과점을 주는 제도도 운영할 예정이다. 사회주택 입주 희망자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신청 가능하며 조합을 설립해 사회주택 설계에도 참여하고 입주 전부터 협동조합 내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첫 번째 시범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원할 예정이다. GH공사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최소 단위인 약 50세대 규모의 사회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지 발굴과 입주 희망자, 공급 희망자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0월 민간 제안 사업 추진 방식으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1개소당 토지 매입비 52억 원, 건설비 68억 원을 포함한 120억 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중 공공지원은 절반인 60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재원 중 토지 매입비는 GH공사 자체 재원, 사업비의 10%는 경기도 사회적 경제기금에서 융자할 방침이다. 도는 시범사업과 별개로 사회주택 확산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이나 GH공사에 대한 출자금 확대 등 다양한 재원 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지난 14일부터 경기도에서도 사회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 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입법 예고 중이다. 조례는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방안으로 토지 임대, 출자, 보조, 융자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의 항목을 신설하고 무주택자에 대한 지원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 도는 9월 경기도의회와 협의 아래 조례 개정을 마칠 방침이다. 손임성 도시정책과는 경기도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 전체의 사회주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회주택이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도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도정 전 분야 정책 제안 접수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더 공정하고 더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 아이디어 모집에 나선다. 경기도는 8월 23일까지 제3회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20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올 들어 세 번째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특정 주제 없이 도정 전 분야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단, 제안은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문제 제기나 단순한 의견이 아닌 창의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여야 한다. 경기도민은 물론 지역 제한 없이 전 국민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7개 팀에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1등 최대 500만 원 등 총 1,41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접수된 제안은 실무심사 및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순 열릴 예정인 본선 공개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 공개심사는 온라인 여론조사, 청중평가단, 전문심사단의 의견을 반영한다. 참여는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 공모 제안 코너를 통해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더 새롭고 더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경기도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 및 경기도 이소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기도청 비전전략 담당관 제안제도 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다음은 난치성 질환, 림프 부종, 치료물질 개발 성공 뉴스입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가 명확한 치료법이 없는 난치성 질환인 림프 부종 치료물질 개발에 성공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림프 부종에 대한 연구를 통해 림프 부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신약 후보 물질인 GSK-1을 개발하고 세포 내 평가와 동물 실험에서
효과를 입증했다. 독자적인 신물질 GSK-E는 신약 후보물질로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포 실험 결과 쥐 복강의 대식세포의 염증 유발 물질을 처리했을 때 GSK-E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50%까지 감소시켰다. 동물 실험에서도 쥐의 하지 림프절을 손상시켜 림프 부종을 유발했을 때 GSK-E는 하지의 붓기를 70%가량 줄였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지난 1일 의학과학 분야의 국제저명학술지인 유러피안 저널 오브 머디시널 케미스트리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사업의 대표적인 성과로 경당원 바이오센터 구진모 박사와 성균관대학교 이석찬 교수, 경희대학교 강희 교수가 공동 연구를 통해 후보 물질에 대한 특허를 지난 4월 출원한 바 있다. 림프 부종은 림프액이 인체 조직에서 정상적인 순환이 어려워 보이는 만성질환이다. 림프액은 림프관을 따고 전신을 순환하며 적정 혈액량 유지, 노폐물 배출, 세균 등 외부 물질 방어 등 작용을 한다. 만약 림프액이 과도하게 많아지거나 제대로 순환되지 못하면 팔다리가 붓는 림프 부종으로 이어지게 된다. 역설적이지만 림프 부종의 주요 발병원으로는 암 치료가 꼽힌다. 암세포의 재발과 전이를 막기 위해 예방적 림프절 제거술을 실시하거나 방사선 치료에 의해 림프절이 손상된 경우 림프 배출로가 손상돼 부종이 나타날 수 있다. 초기에 압박용대를 착용해 림프 순환을 촉진하고 림프액이 림프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보존 요법 이외에 명확한 치료 가이드라인이 정립되지 않아 의학계에선 안치성 질환으로 분류된다. 경당원 바이오센터 구진모 박사는 림프 부종은 염증, 지방 축적, 섬유증을 보이며 악화되는데 GSK-E는 염증을 억제하고 지방 축적을 막음으로써 섬유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차단한다며 항암 치료로 인해 팔다리가 붓고 활동이 어려운 환자의 고통을 덜어 암 극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림프 부종 치료용 후보 물질 개발 및 논문 게재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바이오 신소재 개발을 위해 매년 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경당원 바이오센터는 2007년부터 도내 바이오 제약기업 육성 지원을 실시해 지금까지 도내 약 1000여 개의 바이오 제약기업의 연구 인프라와 기술을 지원하는 등 국내 최고의 바이오 산업발전 육성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